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확정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도 닫혔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벌써 여러 척의 유조선을 불태웠다. 트럼프는 그걸 막았을 것이다. 미군 함정이 호위를 해서라도 그리고 또 지상군 투입할 것이다. 네, 우리는 뭐 무한정 무기가 있다. 이런 조금 이제 정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미래로 지속될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트럼프가 1단계, 2단계로 노렸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란에 지난번에 이제 소위 이제 소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민주화 시위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몇 년 동안, 뭐 30 몇 년 이상이죠. 40년 이상이죠. 이란 혁명 이후에 시대상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따라서 민중들이 이제 봉기를 하고 그것을 떠받쳐줄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위에 지금 상층 몇 명을 제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가 났죠. 예. 하메네이의 두 번째 아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일단 실패예요. 그 첫 번째 작전은. 그걸 트럼프가 거기에 몰빵을 했을까 그러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그가 이때까지 해오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가 내뱉는 말이 그의 진심이라면 당연히 진심이 아니죠. 그래서. 예. 자, 1차 단계는 실패예요. 1차 단계에서 그거 자체도 성공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 40여 년간, 일당 독재, 쉽게 말하면 해왔는데, 거기에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세월을 할 때, 많은 이제 사실은 반일 세력들이 30년 넘어가니까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남겼던 33인인가? 그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다 변절한 거예요. 왜? 이제 끝났구나. 40년이 넘어갔는데, 30년이 넘어갔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런 판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 사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끝에 마지막에 변절했습니다. 물론 그게 변명은 절대 아니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40여 년간 발생했는데 그 저항 세력이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있기는 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위에만 탁 제거하면 밑에는 자연히 따라오겠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김정은만 제거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쫙 환영할 것이다. 북한도 그런 오판을 했었죠, 예전에.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인 독재 세력한테 지배를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어서 탈출구만 바라고 있다. 남한 민중들이. 그래서 김신조 보낸 거잖아요. 박정희 죽이려고. 근데 박정희가 죽었더라도 그때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북한 정권은 현재 53년 휴전 이후, 뭐 사실 그 전부터죠. 해방되기 전부터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것부터 따지자면 지금 80년이 넘었어요. 80년이. 거기에서 김정은만 목을 딱 따면은 나머지 북한 인민들이 화하게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란 보세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가 그걸 몰랐겠느냐? 알지요. 네,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절대 못 갑니다. 네,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갔어도 안 돼요. 갈수록 뽀록이 날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할 중요한 카드는 러시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미국도 트럼프도 원하고 있고 아마 서로 조율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하고도 지금 지난 수년간 트럼프 특히 올라오고 나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란과 러시아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도 영향력이 있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건 러시아가 들어오는 게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결코 그냥 들어오지 않죠. 받아가는 게 있겠죠. 우크라이나전이죠. 해결하는 거. 우크라이나전 지난 주말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만난다고 했었어요. 안 만났거든요.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회담의 장소를 UAE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미국도 동의했다. 그게 같이 썰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절대 이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당연히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정리를 못하고, 우리나라 전반이 그냥, 그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간에, 이 가방끈 긴 사람들이 정리를 해줘야죠. 정리를. 안 해줘요.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볼까요? 트럼프 지상군 울렁증 없다. 필요시 이란에 투입 가능을 시사했다. 시사? 예. 제 생각은 트럼프 지상군 못 보냅니다. 당연히. 그러려면은 지금 어디 있는 부대가 간다, 동원이 됐다 이런 소문이 미국 신문에도 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엄포예요. 이건 못 가요. 이 상태에서 지금 며칠도 더 지속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봤으면. 울렁증이 없다? 자,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란이 계속 저항을 하고, 이걸 성과를 내려면은 지상군이 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도 안 도와주고, 한국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랍 국가들이 여기다 전부 다 여기서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우디나 터키, 이런 데가 이 동의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말이 없죠, 지금.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 외에 있는 회교 진영의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말 아끼고 있죠. 예. 자, 지상군은 못 간다. 지금 미국의 지상군은 뭐라고 할까?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드론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인정하고 있어요. 프랑스 군이나 영국 군이랑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현대화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보건복지부 이야기. 사람이 이제 사망할 때, 이제 노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돌아가시는 사람한테는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보험 재정에 있어서. 자, 감기 하나가 폐렴이 돼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돌아가신다. 그 비용과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온 젊은이들을 치료해서 내보내는 것과, 거기는 그냥 간단한 몇천 원짜리 항생제 몇 달 처방하면, 며칠 처방하면 다 나을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을 현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렇다고 회복도 상당도 못해요. 그건 이제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래도.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육해 공군이 다 그래요. 공군은 F-35, 뜨거운 감자죠. 제일 못하고 있죠. F-16하고 F-15예요. 그 기종도 최신식으로 다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있어요. 네. 해군은 우리한테 배 맡긴다는 거 보시면 잘 아실 거고. 예.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예. M1 전차,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이마스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국 무기를 다 거기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조를 투자했다면 그 200조는 전부 다 미국 군사 기업에 다 들어갔고,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에 있던 미국 무기를 다 줬어요. 그쪽으로. 그게 짧은 시간에 복구되겠습니까? 그 전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을 한다? 막강한 척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봤거든요. 뭐 지금 영국이 한테 도와달라 그랬더니 영국이 못 도와준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키프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리 밑에 있는 거. 거기 공군기지가 있는데 영국 거거든요. 옛날 영국이 후티를 폭격할 때 거기 와서 급유하고 또 와서 후티 때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한테 압박을 가해서 그 기지를 쓰겠다고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모가 홍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알짱거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무섭거든요. 드론하고. 지난번 후티한테도 드론 여러 번 얻어맞았잖아요. 미국 이지스함들. 그래서 함재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수천 킬로 떨어지면 비행기 못 왔다 가요. 키프로스를 영국한테 압박한 건 그 이유라고 봅니다. 이란의 사거리에서 멀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B1, B2인지 모르겠지만 날라오는데 거기 기착해서 포탄을 때리고 돌아가는 이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F-15 세대가 쿠웨이트에선가 떨어졌는데 쿠웨이트 공군기에서 발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이란의 드론이나 이란기로 차고 간 쿠웨이트 공군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사정거리 뭐 1000에서 2000km는 될 거예요. 탄도탄들 또는 극초음속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요 자산들은 지금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프로스를 영국한테 압박을 가해서 받아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항공모함도 도망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지상병력을 데리고 와요. 예, 오면 바로 요격되는데 타격받는데. 자, 그때 23년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면서 미군이 155mm 포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 것도 사가져가고 또 빌려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당시 한참 전쟁일 때 한 달에 155mm 포탄을 20만 발을 쓴다고 그랬어요. 20만 발. 한 달에 20만 발. 요거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20만 발. 여기 돼 있죠. 20만 발이라고 영어로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는 1당 3만 발을 쓰고 한 달에 100만 발을 쓴대요. 그러니까 3, 3은 9 더하기 1. 100만 발을 쓰고 우크라이나 20만 발. 일단 전력 차이가 나죠. 예, 100만 발, 저는 20만 발. 20만 발 써야 되는데 여기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 당시 23년 10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글로벌하게 155mm 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확 안 늘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기술자 새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수공업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155mm 포탄 그 생산하는 영상 찾아보시면은 예, 되게 그 자동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2023년 당시에 가을에 월 28,000발 정도를 미국이 어디선가 다 생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유럽하고 미국을 포함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24년까지 6만 발로 올리고 25년까지 8만 발로 올리겠다. 돈을 투자해도 알리 안 늘어요. 자, 지금 26년이니까 8만 발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는지 말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때 워낙 희한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소모되는 게 월 20만 발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은 100만 발을 쓰고 있고 거기도 턱없이 모자라죠. 이 상황에서 이란과 본격적인 지상전을 펼친다? 이란은 지상군이 중심이거든요. 공군이나 해군보다는. 그리고 주위에 도움도 없이 생산 기반도 없이 이렇게 제가 봐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공세적인 작전을 한다면 이란에 155mm 탄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란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저도 과거 데이터 찾아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란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후티도 공격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후티도 지상 작전을 못했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소리는 전부 다 뻥이다. 예, 트럼프의 마지막 블러핑이다. 이거는 러시아가 말려준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가 다 속았잖아요 지금.
맞죠? 이 정도까지 하니까 전 세계로 전쟁이 확전될까 봐. 예. 자, 그때 23년 4월 달에 나온 거 볼까요? 한국에 포탄 30만 발, 33만 발. 그때 사람 줬는지 팔았는지 그때 뭐 윤석열 그 대통령실이 뭐 도청당하고 이때였죠. 그 다음 또 155mm 포탄 50만 발 대여했다. 그럼 80만 발이 간 건데 80만 발은 4개월치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아마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뭘로 쏠 건데요? 포병 없이 무슨 지상작전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자, 트럼프가 오늘 이런 이야기 됐네요. 근데 여기, 이게 어디더라? 이게 YTN 거네요. 제목은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란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도했다. 공격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이스라엘이 한 짓이야. 라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발끈한 거죠.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다. 공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제가 우선 이스라엘이 주도한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은 형식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이고, 이스라엘은 충분히 공격할 만하죠. 공격하라 그러면. 근데 지금 이상한 거죠. 느낌이. 싸한 거죠, 뒤에가. 이란 해군을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바로 탁 갇힐 수 있는 해군이기 때문에 연안 경비 정도밖에 없어요. 이란은. 해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면 미국이 지맘대로 다닐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 위에가 전부 다 이란 땅이잖아요. 이란 땅. 그 호르무즈 해협 몇십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탄도 아깝다. 드론이면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게 미국 해군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아니에요. 이거 항공모함이 이미 1,2천 킬로미터 밖으로 도망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거짓말이죠. 또. 자,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먼저 노렸다고 이제 봐지는 게 위해를 제거하면은 밑에 친미적인 정권이 올라서기를 바랬는데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다고 보죠. 초등학교 폭격에서 150여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지도자를 살해했어요. 이러면은 그 정권에 싫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윤석열을 제거해요. 그럼 우리가 잘됐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한테 이빨을 갈겠습니까? 일본한테 이빨을 가는 게 문제겠죠, 당연히. 그 얘는 민비 죽었을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종이 죽었을 때, 민비가 죽었을 때. 그들이 좋아서 우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셋이 됐겠다. 그만큼 압도적이었느냐? 아니에요. 이란은 북한처럼 지난 몇십 년간 이 전쟁만 준비해온 나라예요. 40년 이상. 모든 게 지하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절대 끈 안 나요. 트럼프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중재를 전제로 한 거예요. 지금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자체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지구 멸망이죠. 미국 멸망이고. 네. 그 다음 조선일보 기사 볼까요? 하메네이 아들을 선택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트럼프가 선호한 3위는 말을 함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를 이런 걸 노리고 있구나라고 이란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메네이 계열이 정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척에서도 트럼프가 저런 말 듣고 나면은 강성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정권 교체를 노린다 라는 것을 신용하는 거죠, 바깥에. 근데 실제 이란 내부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걸 트럼프가 모르느냐? 저는 안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연합뉴스 같은 데서 막 보도했던데 하메네이 죽고 나니까 암살당하고 나니까 여러 종류의 시위가 발생했겠는데 하메네이 잘 죽였다고 기쁨에 겨워하는 그런 방송들을 막 내보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연합뉴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란 사람이라면 이런 이 진행의 절차를 봤을 때는 아내가 더 공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체에 적이 돼 있을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이건 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란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이란이 중심이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 있는 행보를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지상군을 보내겠다? 점령을 하겠다? 후세인처럼? 안 되죠, 지금.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그가 택도 없는 소리를 왜 할까? 예. 자, 이런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미 정보당국 이란 선제 공격 정황을 못 찾아. 트럼프 전쟁 명분 논란. 자, 현재로서 안전하게 전쟁을 하려면 지난 이라크 때처럼 거짓말이라도 해서 거짓 증거라도 제시해서 유엔이라는 틀 속에서 저기는 손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불법 남침에 대해서 유엔이 동의를 해줘서 어차피 미국의 전쟁이긴 하지만 그런 모양새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죠. 이란이 선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아쳤다. 너무 다급해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부에서. 미국의 정치 지형, 미국 내부의 정치 지형은 절대 지금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며칠 내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와야 돼요. 중재를 하면서 양쪽이 다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서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이 같이 묻어서 화해가 되는 식으로 돼야지 중재를 해주는 러시아가 값을 쳐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 유럽이 전부 다 여기서 냉랭하게 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선제 공격 정황 못 찾아. 트럼프 전쟁 명분. 이것은 국제법에 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럽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이거가 이제 확실한 거죠. 다시 미국의 푸들이 될 수는 없다. 선 긋는 영국. 이게 이제 EU하고는 완전히, 나토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나토는 붕괴되는 거예요, 이제. 맞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딸랑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영국이었잖아요. 이것은 푸틴한테 득점이거든요. 나토 붕괴를 말뚝을 꽝꽝꽝꽝 박는 거예요. 이 뒤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게 푸틴이 가져가는 대답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제가 생겨요. 자, 오늘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번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이가 MBC인가 인터뷰를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을 다 발설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하나 하고. 자, 그 밑에 트럼프가 필요시 유조선 호위를 하겠다. 이란의 열척 불태워. 이것은 지난번 후티 때만 보더라도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이나 비슷비슷한데 홍해는 밑에 후티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끝단에 그거는 저기는 민병대 수준이고 이란의 정예군을 가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전체의 북단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항모전단 한 개 보내가지고 미국 배 보호가 안 됐잖아요. 제가 봐서는 구축함들도 몇 대 얻어맞았어요. 드론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벙쪘죠. 이번에도 끝에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벙찌게. 이스라엘이 뒤통수가 지금 서늘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말 바꾸면 끝이에요. 한 방에. 근데 이란하고 협상이 돼야 돼요. 최대한 고조시켰다가 협상하면서 핵 협상하면서 벗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조선 호위를 할 것이다. 이게 전혀 말이 씨알이 안 맥히는 이야기라는 거니까요. 네. 홍해도 지켜놓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 함대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홍해 근처에. 같은 이유로
지금 서해나 동해로 미군 함대가 올라온다? 그것은 50년대, 6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북한의 사거리 내에 다 들어와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내에 못 올라와요.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윤건영,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죠. 자, 북원점 타격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핵심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겁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서로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신호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 굳이 열려 있다는 걸 신호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가 너무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자, 원화 달러 환율 1,50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JTBC인가 거기 보니까 어느 정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트럼프가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정치적으로 힘들다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미국 달러 자금의 탈출이라는 부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렇게 딱 하면은 달러 값이 올라가잖아요. 달러의 움직임이 굳어요. 전 세계 돈이 달러로 올라와요. 그걸 역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건 앞으로 기회도 많아요.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은 달러 자산의 대규모 유출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고 실제 움직임이 있었다. 제가 그런 이제 의심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금값은 올라가겠죠.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만 미국 달러는 강해지는 겁니다. 금값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져요. 이게 말세죠. 예. 다른 나라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이게 미국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주도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부추기면 그 수까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러시아 입장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한두 시간 전에 본 러시아 타스 통신의 대문사진입니다. 제일 위에 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유엔 대사 같은데 이란에 유엔 헌장에 따라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야, 이거 제목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유럽 국가들도 대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공격이었다. 국제법에 위반하는 공격이었다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고립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제 편 안 들어줘요. 그 영국 이야기처럼 냉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이 강한 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 이상의 어떤 수를 더 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막판이다. 자, 그러면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옛날 불법 남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모든 수단을 가지고 그들을 침략자들을 혼내줄 수 있는 권한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내 밑으로 모여 명분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성립될 수 있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랍 국가들이 미국 편 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미국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정서적으로 안 주죠. 법적으로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저기서. 자, 추가적인 내용 볼게요. 이게 왼쪽에 보면 메르츠 독일 총리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등 뒤에서 합의한 우크라이나전 해결 방안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물고 늘어졌어요. 이 사람 지금 눈치가 좀 되게 빨라진 것 같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UAE로 회담 장소를 옮긴 거하고 상관이 있고 이거랑 묻혀서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메르츠가 그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란 어떻게 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1타 2피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골치 아팠던 문제가 두 개 다 동시에. 그러면 러시아도 엄청나게 환영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 완전 한 배를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걸 의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밑에 두 번째 기사는 뭐 이제 유조선 호위하겠다는 뜻이고, 제일 밑에 세 번째 기사는 이란이 미국이 스페인하고 모든 거래를 끊겠다는 내용이에요. 왜냐 스페인이 뭐 GDP 5%까지 국방비 늘리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 메르스의 기사를 추가로 한번 보면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요 기사인데 이렇게 타스에서 나온 건데 오늘 정도 나온 거예요. 이란을 공격한다고 해서 정권 교체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지금 방식대로 하면 정권 교체 안 돼요. 어설프게 건드린 것밖에 안 돼요. 어설프게 벌집을 건드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한 것을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해결 방안, 탈출구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트럼프의 역대급 블러핑이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조금 굳어지네요. 자, 국내 상황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지금 어디죠? 싱가포르, 뭐 필리핀, 타이완 지금 방문 이제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출구를. 이 자체가 공유됐다는 거예요. 강훈식이 일주일 전이쯤이죠? 일주일 전에 UAE 갔을 때, 예, 그때 이 계획이 공유가 됐다고 봅니다. 강훈식이 가기 하루 전에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장관의 채권이 와서 우리 외교장관을 만나고 갔죠. 예,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에도 기별이 갔다. 강훈식이 UAE 왔을 때 북한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의 돌파구로서 이 방법을 쓴다. 가장 엄청나게 무서운 방법밖에 안 썼다는 방법을 골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150명을 포함해서 이란 사람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봤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윤건영이 나와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도 그 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북한은 미국한테 달려 있다. 트럼프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러고 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해결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란 핵협상. 그 두 개를 징검다리로 삼는 방법이 이거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묻어간다. 여기에서 강력하게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가장 이게 더 드라마틱해질 수는 있어요. 하루 이틀 동안 더. 그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죽다 살았네. 우크라이나 건은 깜깜이 잊어질 정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멈춰도 되고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발언 나오는 거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더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여기서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며칠 안에 끝났는데 이번 주 안에서는 대충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건이 악화되는 그 형태를 봤을 때. 그러면서 지금 메르스의 언급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정권이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래?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협상을 UAE로 옮겼어? 눈치챘다는 거예요. 약간. 예,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르스가 동족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러시아가 강하게 개입해 줘야 돼요. 그 전까지 미국이 몇 건을 더 할 수는 있어요. 진짜 세계전쟁 날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지역전쟁으로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까지 이끌어서 세계전쟁가로 갈 수 있고 전 세계의 경제가 폭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이 상태로 유지해서 오래 지속될 수는 절대 없죠. 일단 무기 자체가 없고 이게 돈을 더 찍어내서 어찌게 한다? 그렇다고 무기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55mm 폭 말씀드렸습니다. 포탄. 그러면은 그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일본 이런 데서 확 나서야 돼요. 그런 움직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계 전쟁화 되지는 않지만 미국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는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 분명한 거거든요. 이게 뽀록이 나면 안 되거든요. 뽀록이. 지금 벌써 뽀록이 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메르스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세계 이론이 확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놈은 죽일 놈이네. 트럼프 이거. 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쌍욕을 듣고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주식시장 폭락한 것만 가지고도. 다 그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고.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러시아 외상 라프로프와 오만의 외상이 중동의 휴전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 중동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고 유엔의 세계법을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유엔에 따라서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동의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며칠이 더 지나게 되면은 실착을 두게 되면 벌써 지금 화살이 트럼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규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미국이 되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확 그냥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말리니까 참는다. 이러면서 젤렌스키가 은연중에 날아가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이란하고 그냥 맞짱 뜨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게임이 정리가 된다면 주위 아랍국들이 참지 않을 거예요. 튀르키예 포함해서. 그럼 미국 못 이겨요. 그게 지금 불보듯 뻔하잖아요. 주위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누가? 푸틴이 나서서 멋지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해결한다. 그러면 윤건영이 이야기하는 대로 북미디가 살아있다.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해준 거잖아요. 할 필요 없는데. 이재명은 그 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